안녕하세요. 오늘은 마르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40년 11월 만주 하얼빈. 한 일본군 병사가 금속 침대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의 동료들이 해부칼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날카로운 금속이 차가운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리 시작하라.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해부칼이 그의 배를 가릅니다. 그가 마지막에 뭐라고 외쳤을까요? 순간 실험실엔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소설이 아닙니다. 1945년까지 만주에 존재했던 731 부대. 그곳에서 3,000명이 죽었습니다. 조선인 254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그 지옥으로 초대합니다. 지하 깊은 곳,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복도에 한 사람의 심장 박동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니, 심장 박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한밤중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빛나는 지하 복도를 3명의 일본군 의사가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발소리가 콘크리트 바닥을 두드렸습니다. 백의를 입은 그들은 평범한 의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향하는 곳은 병실이 아니었습니다. 실험실? 아닙니다. 정확히는 도살장이었습니다. 복도 양옆으로 늘어선 철문 뒤에서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르타. 통나무라는 뜻의 일본어. 731 부대는 사람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알몸의 사람 모습이 마치 통나무 같다는 이유였습니다. 한 의사가 멈춰 섰습니다. 스즈키 사령관, 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치도우가 감염됐다. 처리해야 한다. 옆에 서 있던 젊은 병사 오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처리라니요? 살아있을 때 해부하라. 오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치도우는 그의 동료였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훈련받고 함께 웃던 사람. 그런 그를 살아있는 채로 해부하라고? 명령이다. 스즈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오노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부하면 자신도 마르타가 됩니다. 그것이 731 부대의 규칙이었습니다. 철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와 함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가운데 금속 침대가 있었습니다. 그 위에 스도우가 묶여 있었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는 그의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패스트균 실험 중 감염된 것입니다. 치도우가 오노를 보았습니다. 오노 너냐? 그의 목소리는 희미했습니다. 오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메스를 받았습니다. 빨리 시작하라. 스즈키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메스가 치도우의 배 위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치도우가 외쳤습니다. 짐승 같은 놈들. 그의 목소리가 지하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담긴 마지막 외침. 그리고 메스가 피부를 갈랐습니다. 1936년 도쿄 일본 제국의 심장부 황궁. 히로히토 천황이 한 장의 문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관동군 방역급수부 설치를 제가한다. 방역급수부는 물을 정화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부대라는 뜻이었습니다. 얼마나 평화로운 이름입니까? 하지만 그 실체는 달랐습니다. 생체 실험을 위한 비밀 부대. 731 부대. 이것은 일본 역사상 유일하게 천황 칙령으로 설립된 부대였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은밀했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부대가 필요했을까요? 193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본군이 만주를 침략했습니다. 광활한 땅, 혹독한 추위, 그리고 질병. 티푸스와 말라리아가 전투보다 더 많은 일본군을 죽였습니다. 총알이 부족했습니다. 중국은 4억 명의 인구를 가진 거대한 나라였습니다. 일본군 수뇌부는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적은 병력으로 많은 사람을 제압할 것인가? 그리고 한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세균입니다. 이시에 시로는 교토제국대학 의학부를 수석 졸업한 천재 의사입니다. 하지만 광기를 품은 천재였습니다. 1925년 제네바 의정서가 체결되었습니다. 생물무기와 화학무기를 금지하는 국제협약.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윤리적 진보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시인은 달리 생각했습니다. 금지했다는 건 효과가 있다는 뜻이다.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황과 군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광인의 말을 믿겠습니까? 이시인은 증명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천황과 고위 장성들 앞에서 그는 공연을 했습니다. 자신이 개발한 이 장치로 물을 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무엇을 정화했을까요? 자신의 오줌을 정수기에 넣었습니다. 투명한 물이 나왔습니다. 천황과 고위 장성들 앞에서 그는 그것을 마셨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인은 웃었습니다. 보십시오. 과학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날 이후 그는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36년 하얼빈 외곽에 건물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문에는 깔끔한 간판이 걸렸습니다. 관동군 방역급수부. 평화로운 이름 뒤에 숨겨진 지옥. 731 부대가 탄생했습니다. 731 부대를 만든 사람 이시이시로.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시이시로는 1892년 일본 치바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영리했습니다. 의학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1920년 교토제국대학 의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교수들은 그를 칭찬했습니다. 저 학생은 일본 의학의 미래다. 미래 맞습니다. 그는 미래였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미래였습니다. 졸업 후 그는 군의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물무기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1925년 제네바 의정서. 대부분의 장교들은 이 협약을 받아들였습니다. 생물무기는 비윤리적이니 사용하지 말자. 하지만 이시의 눈은 빛났습니다. 회의실에서 그는 문서에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금지라는 단어에 그는 생각했습니다. 금지했다는 건 위험하다는 뜻이다. 위험하다는 건 효과적이라는 뜻이다. 왜곡된 논리. 하지만 그에게는 완벽한 논리였습니다. 그는 상부에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중국은 4억 명입니다. 우리 병력은 부족합니다. 하지만 세균은 무한히 증식합니다. 총알보다 저렴하고 폭탄보다 광범위합니다. 군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예산 배정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증명할 수 있나? 이 시인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1930년대 어느 날 그 유명한 공연을 했습니다. 천황과 고위 장성들 앞. 그는 야전용 정수기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 장치는 어떤 물도 정화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시연을 보여달라는 요청. 이 시인은 잠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그의 손에는 액체가 담긴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정수기에 부었습니다. 노란색 액체.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오줌. 장성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천황은 표정을 숨겼지만 눈빛에 불편함이 스쳤습니다. 정수기를 통과한 물은 투명했습니다. 이 시인은 그것을 컵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마셨습니다. 한 모금이 아니라 전부. 보십시오, 완벽합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 시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수치심을 느낄 행동. 하지만 그에게는 과학적 증명이었습니다.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남자. 그날 그는 거대한 예산을 받았습니다. 1936년 731 부대가 탄생했습니다. 이시이시로 부대장. 그는 마침내 자신의 왕국을 얻었습니다. 법도 윤리도 없는 왕국. 오직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이 허용되는 곳. 그곳에서 그는 신이 되었습니다. 생사를 결정하는 신. 하지만 그것은 악마의 신이었습니다. 마르타. 해석하면 통나무. 731 부대가 사람을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왜 통나무일까요? 머리를 밀면 사람은 통나무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통나무처럼 취급되었습니다. 1940년대 매달 기차 한 대가 하얼빈으로 향했습니다. 짐칸에는 50명이 실렸습니다. 중국인, 조선인, 러시아인, 독립운동가, 공산주의자, 그리고 평범한 민간인. 그들은 몰랐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왜 끌려가는지. 창문 너머로 만주의 황량한 벌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 조선인 남자가 물었습니다. 우리 어디로 가는 거요? 일본 헌병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담배만 피웠습니다. 하얼빈역에 도착했습니다. 트럭으로 옮겨 탔습니다. 도시 외곽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건물. 정문의 간판 관동군 방역급수부. 물 정화와 질병 예방. 얼마나 평화로운 이름입니까? 하지만 담장 안은 지옥이었습니다. 지하 감옥 난방이 없는 콘크리트 방. 만주의 겨울은 영하 2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마르타들에게 담요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얇은 옷만 입은 채 얼어붙은 바닥에 웅크렸습니다. 물조차 얼어붙었습니다. 한 중국인 남자가 떨면서 벽을 긁었습니다. 날짜를 세려고. 하지만 며칠 후 그는 포기했습니다. 여기서는 시간이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직 기다림만 있었습니다. 실험실로 끌려가는 날을. 부대에 새로운 일본군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처음엔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731 부대는 그들을 길들이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르타 한 명을 마당에 무릎 꿇렸습니다. 이미 구타당해 피를 흘리는 사람. 신입 병사에게 곤봉을 쥐어주었습니다. 때려라. 신입 병사는 떨었습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명령이다. 때리지 않으면 너도 마르타가 된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주변에는 선배 병사들이 담배를 피우며 냉담한 표정으로 둘러서서 지켜보았습니다. 신입 병사는 눈물을 흘리며 곤봉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려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마르타가 쓰러졌습니다. 선배 병사가 박수를 쳤습니다. 잘했다. 이제 넌 우리 중 하나다. 신입 병사는 곤봉을 떨어뜨렸습니다. 그의 순수함도 함께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731 부대의 시스템이었습니다. 모두를 공범으로 만들기. 마르타를 도우면 총살. 마르타를 동정하면 총살. 명령을 거부하면 총살. 살아남으려면 괴물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괴물이 되었습니다. 한 달에 50명. 1년이면 600명. 10년이면 6,000명. 하지만 공식 기록은 더 적습니다. 3,000명에서 1만 명 사이. 정확한 숫자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통나무였으니까요. 기록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일본군 군의관 유아사게는 1939년 731 부대에 배속되었습니다. 2000년 일본 법정에서 그는 증언했습니다. 저는 309를 해부했습니다. 309. 300명의 사람.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해부하면서 동료들과 농담을 했습니다. 점심으로 뭘 먹을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는 잘못된 줄 몰랐습니다. 우익단체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2010년 그가 죽을 때까지 그는 증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제가 괴물이었다는 것을 세상이 알아야 합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금속 침대가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사람들이 묶여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 백의를 입은 의사들이 메스를 들었습니다. 마취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살아있는 반응을 관찰하고 싶었으니까요. 한 중국인 남자가 침대에 묶여 있었습니다. 의사가 그의 배를 갈랐습니다. 의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장기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가한 신장, 비장. 옆에서 다른 의사가 기록했습니다. 패스트균 감염 후 72시간. 간 조직의 변화. 이것은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연구였습니다. 선반에는 유리병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포르말린에 담긴 인간의 장기들. 각 병마다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검체 번호 2847. 1943년 8월 12일. 탄저균 실험. 이름은 없었습니다. 번호만 있었습니다. 2025년 7월 또 다른 생존 증언자 쿠르미자와 마사쿠니의 83분짜리 영상 증언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309를 해부했습니다. 그중 3분의 1은 표본으로 보관했습니다. 항상 40명의 마르타를 유지했고 40명을 대기시켰습니다. 40명 유지, 40명 대기, 마치 재고 관리처럼 말이죠. 겨울이었습니다. 동상 실험의 책임자 요시무라 히사토. 그는 마르타의 팔을 얼음물에 담갔습니다. 온도 영하 30도. 시간을 쟀습니다. 30분 후 피부가 검게 변했습니다. 1시간 후 조직이 얼기 시작했습니다. 요시무라는 막대기로 그 팔을 두드렸습니다. 딱딱했습니다. 기록하라. 1시간 후 조직 회사 시작. 마르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요시무라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학자였으니까요. 이 연구로 요시무라는 전후 교토대학 의학부 학장이 되었습니다. 다른 실험들도 있었습니다. 말 피를 인간에게 수혈, 바닷물을 혈관에 주입, 공기를 주사, 매독균 감염, 진공 챔버에 가두기, 무기 테스트, 생체 해부, 마취 없는 수술. 모든 것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었습니다. 어느 방, 천장까지 닿는 선반, 수백 개의 유리병. 각 병 안에는 인간의 일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 일본 과학자가 점검을 했습니다. 클립보드를 들고 병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검체 3012 확인. 검체 3013 확인. 그는 재고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간 장기의 재고 조사를. 그날 밤 실험실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실험이 있었으니까요. 항상 실험이 있었으니까요. 마르타는 끝없이 공급되었으니까요. 1940년 11월 동안시 중국 동북부의 작은 도시. 4만 명의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맑았습니다. 13살 소년 넝산추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행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본군 97식 폭격기와 쌍발 엔진 중형 폭격기. 소년은 신기했습니다. 비행기를 보는 건 드문 일이었으니까요. 비행기가 도시 상공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떨어뜨렸습니다. 폭탄이 아니었습니다. 검은 구름이었습니다. 하늘에서 퍼져나가는 검은 구름.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저게 뭐지? 연기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벼룩이었습니다. 수백만 마리의 벼룩. 패스트균에 감염된 벼룩. 항공대 소속 731부대 협력자 마츠모토 마사카즈. 그는 후에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전자식 개폐 상자를 사용했습니다. 비행 중에 상자를 열면 벼룩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검은 구름이 도시에 내려앉았습니다. 사람들 위에, 집 위에, 거리 위에. 처음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저 이상한 벌레떼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넝산추는 깨어났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형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형. 그가 달려갔습니다. 형의 몸은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넝산추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니도 죽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여동생도. 하룻밤 사이에 8명의 가족 중 4명이 죽었습니다. 거리로 나갔습니다. 온 동네가 지옥이었습니다. 집집마다 시체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울부짖었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왜 갑자기? 의사들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빠른 죽음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패스트 흑사병, 중세 유럽을 휩쓸었던 그 병. 하지만 이것은 자연 발생이 아니었습니다. 일본군이 뿌린 것이었습니다. 농한시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940년부터 1942년까지 731 부대는 여러 중국 도시를 공격했습니다. 닝보시, 창더시, 하얼빈, 비행기로, 때로는 우물에 직접 세균을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학자들은 40만 명이 731 부대의 세균전으로 죽었다고 추정합니다. 마츠모토 마사카즈는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마르타를 안다 실험장으로 운반했습니다. 거기서 그들을 세워놓고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무기 효과를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시에시로는 더 큰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국 서부 해안 공격, 샌디에이고에 패스트 벼룩을 투하하는 계획. 다행히 일본이 항복하면서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만약 실행되었다면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농한시에서 넝산추는 홀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2025년 현재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증언합니다. 하늘에서 검은 구름이 내렸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족을 죽였습니다. 11월. 치도우가 쓰러졌습니다. 실험실에서 갑자기 고열이 났습니다. 동료들이 그를 부축했습니다. 치도우, 괜찮아? 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가 체온을 쟀습니다. 40도 검사 결과 패스트균 감염이었습니다. 아마도 실험 중 사고였을 것입니다. 방호복에 작은 틈 또는 실수로 만진 오염된 기구. 원인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였습니다. 치도우는 격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스즈키 사령관이 결정했습니다. 살아있을 때 해부하라.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더 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으니까요. 패스트가 장기를 어떻게 파괴하는지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었으니까요. 치도우가 동료라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731 부대에서는 모두가 잠재적 실험 대상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본군도. 우노가 호출되었습니다. 스즈키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치도우를 해부하라. 우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령관님, 치도우는 우리 동료입니다. 명령이다. 스즈키의 눈은 차가웠습니다. 거부하면 너도 마르타가 된다. 우노는 떨었습니다. 그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거부하면 죽음. 복종하면 영원의 죽음. 그날 밤 지하 실험실. 치도우가 금속 침대에 묶였습니다. 우노가 들어왔습니다. 백위를 입고 마스크를 쓰고. 하지만 그의 손은 떨렸습니다. 치도우가 그를 보았습니다. 우노, 너냐?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우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스즈키가 뒤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시작하라. 우노가 메스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메스가 거의 떨어질 뻔했습니다. 빨리. 스즈키가 소리 질렀습니다. 우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메스를 치도우의 배에 댔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피부에 닿았습니다. 치도우가 깨달았습니다. 친구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슬픔이었습니다. 배신의 슬픔. 하지만 그는 우노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노에게 선택권이 없다는 것을. 이것이 731 부대라는 것을. 치도우가 온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짐승 같은 놈들.
그 외침은 우노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즈키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731 부대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인간을 괴물로 만드는 시스템을, 친구를 살인자로 만드는 시스템을. 그의 목소리가 콘크리트 벽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우노는 그날 밤 이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그는 평생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지도우의 마지막 외침이 그의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1945년 8월 10일 소련군이 만주 국경을 넘었습니다. 731 부대에 긴급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즉각 철수하라. 모든 증거를 파괴하라. 이시의 시로가 명령했습니다. 마루타를 전원 처리하라. 400명 이상의 마루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을 독가스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보일러에 넣었습니다. 밤새 불이 타올랐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쟤는 송화강에 버렸습니다. 건물을 폭파하고 서류를 불태웠고 표본병을 깨고 모든 흔적을 지웠습니다. 아니, 지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이시인은 도망쳐서 가짜 장례식을 치른 후 가명을 사용하고 숨었습니다. 하지만 미군이 그를 찾아냈습니다. 미군 조사관 에드윈 힐이 이시인을 신문했습니다. 당신의 연구 자료를 제출하시오. 이시인은 웃었습니다. 그 대가는? 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면책이다. 거래가 성립되었습니다. 이시인은 8,000장 이상의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병리학 표본들 상세한 실험 보고서, 20년간의 생물무기 연구 자료. 에드윈 힐은 본국에 보고했습니다. 이 자료는 수백만 달러와 수년의 연구로도 얻을 수 없는 정보입니다. 1947년 9월 미 국무부가 메가더 사령관에게 전문을 보냈습니다. 이시이와 그 동료들을 기소할 필요 없음. 대가는 25만 달러. 어떤 자료에는 25만 엔이라고도 합니다. 정확한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3,000명 이상의 목숨값 25만 달러에 소련은 1949년 하바롭스크 재판을 열었습니다. 731 부대 일부 인원을 재판했습니다. 하지만 형량은 가벼웠습니다. 가장 무거운 형량이 25년. 대부분은 더 적었습니다. 그리고 1956년 1. 소 국교 정상화에서 그들은 전원 석방되어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로 영웅처럼. 그 후 그들은 무엇이 되었을까요? 이시이 시로는 미군 포트 데트릭 생물무기 연구소 고문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개발한 무기를 미군에게 가르쳤습니다. 1959년 67세 모감으로 사망한 이시이는 평화롭게 죽었습니다.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동상실험의 책임자 요시무라 히사토는 교토대학 의학부 학장이 되어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존경받았습니다. 방역 책임자 나이토 료이치는 1950년 일본 혈액은행을 설립했습니다. 후에 그린크로스 제약회사가 되었습니다. 1980년대 그린크로스는 에이즈 오염 혈액 스캔들을 일으켰습니다. 5,000명의 혈우병 환자에게 오염된 혈액을 공급했습니다. 2,000명이 에이즈에 감염되었습니다. 대부분 사망했습니다. 악은 형태를 바꿔 계속되었습니다. 2014년 폭로가 있었습니다. 교토대학의 731 부대 출신들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했다는 사실. 학위 논문의 데이터는 인체실험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살인으로 학위를 받았습니다. 미국의 생물무기 연구소 포트 데트릭은 731 부대의 자료로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2013년 오산 공군기지. 미국 땅이 아닌 한국의 생물무기 연구소가 세워졌습니다. 주피터 프로그램 생물무기 대응 연구. 추정에 따르면 서울의 탄저균 EKG에 살포되면 10만 명이 사망합니다. 일본 정부는 50년간 부인했습니다. 731 부대는 존재하지 않았다. 2002년 도쿄지방법원은 마침내 인정했습니다. 731 부대는 존재했고 범죄를 저질렀다. 하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 2011년 비밀 문서와 실험 세부 내용, 피해자 수 공개. 2013년 아베 총리가 731 번호가 적힌 훈련기에 탑승해 웃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도발이었습니다. 2025년 7월 쿠루미자와 마사쿠니의 83분 증언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사과하지 않습니다. 하얼빈에는 731부대 증거관이 있습니다. 중국은 이것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 합니다. 하지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공범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5년 현재도 생물 무기는 개발되고 있습니다. 731 부대의 자료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악은 처벌받지 않으면 반복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수도호의 외침을 들으셨습니다. 짐승 같은 놈들. 그 외침은 80년 전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우리가 분노하는 한. 희생자들은 숫자가 아닙니다. 통계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족이 있었고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옥에서 죽었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생체 실험 731 부대.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잊는 순간 역사는 반복되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80년 전의 일, 하지만 결코 끝나지 않은 일입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켰다면 그 분노를 기억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것이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역사 속 악당을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사람, 아니, 여러분이 몰랐던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함께 분노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역사를 배우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속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